친구들. 네, 여기라는 말과 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라는 거는 우리 그냥 역지사지 할 때 여기야. 역방향 할 때 여기야. 바뀌면 돼 그냥. 뭐 유민이 남자면 유민이다. 역은 뭐겠어? 유민이면 남자다. 이게 그냥 여기고. 간단하지? 간단하지? 자, 대우는 뭐냐면 역의 부정이야. 역의 부정이야. 이게 니네들 집합에서 배웠던 드모르간의 법칙과 같은 원리거든. 부분의 부정의 합은 전체의 부정과 같다. 그래서 서로 참이 되거든. 부분을 다 부정해 놓은 것과 전체를 한 번에 부정한 것은 서로 같게 되거든. 그런 개념, 드모르간 같은 개념인데 이런 겁니다. 자, Q랑 P의 위치를 바꿨어. 자, 위치를 바꿨지? 그리고 바꾼 상태를 부정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얘랑 얘랑 여기고 얘랑 얘랑 여기야. 그럼 얘랑 얘랑은 부정의 관계고 부정의 관계지. 네? 부정했지 다? 그래서 얘와 얘는 역의 부정. 그치? 역의 부정.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거야. 같은 말이야. 오케이? 일단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 얘가 있어 봐봐. x는 4의 양의 배수이다. x는 짝수이다. 자, 4의 양의 배수이면 무조건 짝수지. 맞지? 무조건이지? 이거를 대우로 어떻게 할 거냐면, 야, x가 짝수가 만약에 아니잖아? 짝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x는 절대로 4의 양의 배수가 될 수 없어. 그것도 맞는 말이지. 이게 대우인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사실. 뭐 이런 거야. 지훈이는 지훈이가 늦잠을 자는 날은 예를 들 게 있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유민이가 숙제를 안 해오, 그러니까 긍정어로 써야 되니까 이건 좀 없는 애 놀릴게. 지우가 숙제 해오면은 애들이 다 숙제 해온다. 뭐 이렇게 가정을 세웠다고 쳐. 이게 참이라고 쳐. 반대는 뭐야? 애들이 다 안 해오잖아? 그럼 당연히 지우도 안 했을 거야. 이게 대우예요. 어떤 개념? 없는 사람이니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당연히 참이 된다. 말장난한 거니까. 뭐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 대우는 뭐야? 사람이 살아있다면 산소는 있었다. 그치? 사람이 살아있는데 산소는 없었다. 요거는 이상하잖아. 네? 그쵸? 대우입니다. 이런 게 대우예요. 자, 이런 얘기고. 좀 3단원법은 니네들 많이 하지 않니? 이게 누구지? 3단원법이 누가 한 거지? 칸트야? 누구야? 니네 윤리 시간에 안 배우니? 학교 다니지? 3단원법 처음 들어보니? 처음 들어봐 진짜? 이거 뭐 1학기 때나 중학교 때 막 그런 노자 막 이런 거 배울 텐데 3단원법.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써. 근데 사실 3단원법이 잘못 쓰이면 위험한 건데 참인 것들만 두 개가 연결되면 마지막 하나를 맞출 수 있는 거거든. 유민이가 남자야. 그 남자는 군대를 가잖아. 그럼 유민이는 군대를 가요. 요게 3단원법입니다. 밥을 먹으면 살이 쪄. 살이 찌면 게을러져. 밥을 많이 먹으면 게을러져. 방금은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야. 겁나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3단원법? A면 B야. 그리고 B일 때 항상 C야. 그러면 A면 자동으로 C야. 엄마랑 아빠가 싸우면
엄마가 기분이 나빠지잖아.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싸워서 엄마가 기분이 나빠질 때는 지훈이한테 짜증을 부려.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엄마는 너한테 짜증을 부리게 되는 거야. 이런 일상생활에 상담 논법들이 많아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무조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 그게 서로 연결되면은 나머지 하나도 자동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개념이야. A면 무조건 B야. 그리고 B면은 무조건 C야. 그럼 당연히 A일 때 C겠지. 뭐 게임을 딱 게임을 해. 내가 위로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가 위로 떠. 위로 떠. 내가 앞으로 누르면은 캐릭터가 앞으로 가. 그럼 내가 위로 누르고 앞으로 누르면은 캐릭터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지.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어. 그럼 당연히 그럼 내가 여기서 어쨌든 여기 나와 예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여기 3단 논법 예를 들자면 피타고라스 잘 모르겠지만 P는 피타고라스이다. Q는 사람이다. R은 생각한다. 자, 피타고라스는 사람이다. 참이죠. 사람은 생각한다. 참이죠. 당연히 그러면 피타고라스는 생각한다도 참이 된다. 이런 느낌들 예제를 풀어서 배우 구하기 먼저. 배우 구하기 먼저. 배우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풀다 보면 알 거야. 배우가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 자,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은 B제곱 이상이다. 의 대우를 구하면 참과 거짓은 지금 밝힐 필요 없는 거야. 거짓일 때도 당연히 있겠지. 언제 거짓이야? A가 혹은 A, B가 모두 음수일 때 성립하지 않겠지 물론. 근데 우리는 참 거짓을 따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에 역을 따져보면 됩니다. 역에 부정을 할 겁니다. 일단 역은 뭐야? 바뀌는 거야. 얘이면 얘이다. A제곱이 B제곱 이상이면 A는 B보다 크다. 이게 역이야, 역. 그래서 대우는 이 역의 부정입니다. 뭐 순서 상관없어요. 부정을 하고 역을 해도 상관없어. 대신에 내가 너네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대우 만들 때 실수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대로 2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암산하지 말고. 그럼 이거의 부정입니다. 부정은 뭐야? A제곱이 B제곱보다 작으면 A는 B 이하이다. 이게 대우가 되는 거예요. 답이 이거 어떡하니?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대우입니다. 역의 부정. 여기 쉬워요. 이게 부정의 역이란 말입니다. 역의 부정.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거는 3번 논법이 예시 안 나오네. 이어서 충분조건, 실용조건까지 좀 진도를 나눌게요. 자, 이제 이게 엄청 짜증납니다. 충분조건이 필요조건이 충분은 뭐 이너프고 필요는 네서설인데 이게 일본식 한자어여가지고 이 말만 가지고 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좀 요령을 좀 부려야 되는데. 자,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A일 때 무조건 B가 참인 거야. A이기만 하면 B가 참이잖아? 그럼 A는 B의 충분 조건이야. 근데 A라고 해서 항상 B가 참인 건 아니고 B일 때는 항상 A가 참이야. 그러면 A는 B의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단어 뜻으로는 절대 외울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자, 작은 거는 큰 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큰 것은 작은 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래서 작, 큰, 충, 큰, 작, 필 이렇게 외우시면은 유익합니다. 이게 뭐 EBS 같은 데서는 화살 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더 헷갈려.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 아까 배웠지. 작은 것에서 큰 걸로 갈 때는 항상 뭐였어? 참이었지. 외우기가 좋아. 얘도 치읓이지, 참도 치읓이지.
그래서 작은 게 큰 걸로 갈 때는 충분 조건이고 작은 거이면 항상 큰 거다가 참이가 됩니다. 참 됩니다. 참. 그래서 큰 것은 작은 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응용을 하자면 필요 조건의 역은 뭐가 된다? 충분 조건이 된다. 필요 조건의 역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거다. 즉 A면 B이다가 A는 B의 필요 조건이잖아. 그럼 반대로 B는 A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용어들 자, 한번 나와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은 그냥 두 개 같으면 A랑 B가 같잖아. A가 B가 같잖아. 그러면은 A는 B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A는 B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되고 같으면은 어차피.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작은 건 큰 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큰 것은 작은 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두 개가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용어들은 좀 어렵지만 예제를 풀면서 말장난들이 심해집니다. 근데 집합과 명제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개념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예시들이 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 공식들이 등장할 거야. 뭐 원의 방정식이 나올 수가 있고, 뭐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도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건데 기본적으로 이 개념 자체는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A, B는 모두 짝수고 Q는 A 플러스 B는 짝수다라고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보자. 자,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P일 때 항상 Q가 성립하는지를 봐봐. A랑 B가 모두 짝수잖아. 그럼 더하면 무조건 짝수야. 맞아? 그럼 반대로 더했을 때 짝수야. 그럼 무조건 짝수야? 언제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Q일 때 Q이면 P라는 참이 아니잖아. 근데 P일 때 Q는 참이잖아. 그치? 그러면 뭐가 더 작은 거야? P가 작은 거야.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는 거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다. 이렇게 참일 방향은 무조건 충분 조건입니다. 치읓과 치읓을 기억하세요. 참인 방향은 무조건 충분 조건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숙지해 놓으면 다음 문제가 쉬워지는데,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반대로 바꿔볼게. 그럼 P면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되는 거죠. 그죠? 반대니까. 그리고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겠지? 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R이면은 무조건 P인 거지. 그 재밌는 겁니다. R이면 무조건 P야. 근데 P이면 무조건 Q래. 그러면 결국은 뭐야? R이면 Q이다도 성립하는 거지. 이게 3단 논법. 자연스럽죠? 그래서 P면, 자, R이면 P고 P이면 Q다. R이면 P고 P이면 Q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이 컴퓨터 잘 안 알려주는 겁니다. 선생님 모르는 거예요. 화살 쏘고 막 그래요. 자, 157번 보시면, 자, 이제 이럴 때 대우가 재밌어. 이럴 때 대우가 좋아. 왜냐면 우리가 부정이 많으면 헷갈려. 내가 지훈이한테 말을 안 하려는 생각을 안 했었어. 근데 지훈이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했대. 복잡하잖아, 그지? 이럴 때 대우를 쓰면 편한 거야. 이것도 그렇잖아. x가 a가 아닌 거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이 아니다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이게 뭔 말이야? 복잡하잖아. 이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일단은 이거, 자, 이거이면 이거다가 3인 거잖아. 맞죠? 일단 충분 조건 방향으로 만들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이 아니면은 x는 a가 아니다가 참이야. 그러면 역에 부정을 만듭니다. 얘를 옮겨와서 부정을 해. 옮겨서 부정을 합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래. x가 a일 때
얘가 0이 된대. 즉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래. 그럼 2, 3이잖아, 그지? a는 2 또는 마3인데 양수니까 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푸는 법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충분 조건과 친해져야 되는 거. 필요 조건인 상태에서 풀지 말고 항상 충분 조건인 상태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아까도 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정사각형이고 평행사변형이 있어. 어떤 게 더 큰 집합이야? 어떤 게 더 큰 집합이야? 평행사변형과 정사각형.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게 큰 집합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거, 널널한 거, 이게 더 큰 집합이다. 자격이 낮을수록 큰 집합이다. 만 잘 외워주시면 공부에서 많이 어려운데 할 수가 있습니다. 자.